네, 우리 이제 이어서 96번 이제 풀이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96번은 공급 장소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요거 오류 하나 수정하고 갈게요. 그럼 밑에 풀이해 보면은 여기 단 국외 부동산 여기 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걸 만들다가 오류네요, 오류. 수정 부탁드리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냥. 요런 이제 단서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착각했네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 보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삭제해주세요, 저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제 앞에 공급 시기. 여러분 사실 이 조각에서는 공급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급 장소는 짧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장소. 기본적으로 우리 요 앞에서 요 부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가시세 납세 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는 게 기본이다. 다만 여기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자, 요 경우에는 이게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게 돼요. 형식상. 그렇더라도 뭐 납세 의무가 있다. 요 정도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케이스별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혼선이 있어요. 이게 개념이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막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요걸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좀 삭제가 아니고 밑에 여기가 삭제고 요 정도까지만 이제 따로 숙지하고 갑시다. 자,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자, 그 항공기가 여러분 외국 영공 혹은 외국 영해를 지나고 있더라도 국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항공기 선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항공기나 선박이 외국의 항공이나 외국 항해, 그 외국 영해에 있더라도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착각해서 잘못 밑에 여기 부분인데 단서만 삭제하시면 돼요. 위에는 맞는 말이야.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용역, 외국의 광고 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번 문장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로 이제 숙지합시다. 여기로. 내가 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대요. 되게 부자야. 그거를 어디 빌려줬다고 하면 그거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장소, 재화의 공급 장소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다. 재화가. 그럼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이동이 끝나는 장소 아니에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 장소는 공급 시기에 어디 있었냐? 공급 시기가 있잖아. 앞에서 공부하잖아요. 공급 시기에 어디에 있었냐? 그때 있는 장소를 공급 장소로 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장소는 일반적인 경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국제 운송의 경우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예요. 전자적 용역의 경우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공급 장소 같은 경우 이런 건 여러분 뭐 깊이 있게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깊이 있게 공부한다기보다 그냥 요 케이스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해둔 정도만 그냥 눈에 익혀두자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된 것만 정리하는 정도로 합시다. 자, 보시면은 1번 국외에 소지하는 보유 부동산의 임대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맞는 표현이고 어떻더라도 가운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하다가 오류로 잘못된 멘트를 잘못 따라 놓은 거예요. 삭제된 부분이 여기에요. 그 대가가 국내에 귀속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삭제된 부분은 저렇게 대가가 국내에 귀속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여기 지운 부분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삭제시켜 주세요, 여러분. 삭제.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이다. 혹 부동산 외국에서 임대했을 때 대가가 국내에 귀속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국내에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요걸로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만들 때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2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뭐? 공급 시기에 어디에 있었냐? 그 재화가 있는 장소를 공급 장소로 한다. 그죠? 오케이. 밑에 했던 거 여기죠. 여기. 공급 시기에 있는 장소. 2번. 3번은 뭐?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자,
국외의 영해나 영공을 다니고 있대요. 그 시점 안에서 그 날아가고 있으면서 비행기를 예를 들면 외국을 날아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거래는 국외 거래로 본다고요? 아니죠. 뭐라고? 3번 국외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장소 이런 거 좀 짧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효율적이죠. 국제 운송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공급 장소는 뭐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맞아요. 4번. 국제 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 법인의 경우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4번. 5번.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는 어디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이러면 틀린 게 되겠지.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됐죠?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장소는 짧게 이게 뭐 시기가 더 중요해. 우리는 시기를 봅시다. 장소는 저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공급 시기. 옳은 것은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무인 판매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때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죠. 뭐였어요 여러분? 답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자판기 가서 현금 회수한다고 했죠? 그 현금 회수하는 때라고 했어요. 소비자, 공급받는 자가 자판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아니라고. 그죠? 뒤에 있을 겁니다. 보고 오시죠. 여기 무인 자판기형 재화를 공급하는 거는 자 사업자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현금을 꺼내올 거야. 그때로 한다고요. 소비자가 현금을 투입한 때가 아니에요. 그죠? 요게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냥 딱 떠올렸을 때, 소비자가 현금을 투입한 때 그때 엄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 현금을 꺼내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2번.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시죠. 2번. 다음 페이지인가? 2번. 자, 장기 할부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조건부, 용역인 거예요, 용역. 용역은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가 아니라고요?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때 그때가 아니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우리 앞에서 다 상황 봤었죠,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떨 때? 뭐 1년 이상, 2회 이상, 중간 지급 조건부는 6개월 이상, 3회 이상 그런 걸로 다 예를 들어서 봤었습니다. 자,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수입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아닙니다. 이것도 확인해 봤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봅시다. 페이지가 많이 분산되어 있네. 아니네요. 여러분 앞쪽이 없네. 아까 전에 보고 봅시다. 뒤쪽 연결해서 빠져 있네요. 3번. 여기 있다.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데 그 경우가 수입에 해당하면은 여러분 언제? 수입신고 수리일. 수입신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로 한다고요. 수입신고 수리일로 한다라는 거. 그럼 보시면은 내용 정리된 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정리된 거를 반복해서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이거보다 사실 공급 시기는 더 복잡한 사례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하자. 여기도 많아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아니다. 수입신고 수리일이다라는 거예요. 5번부터 봅시다.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아닙니다. 이것도 볼게요.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 자, 요거는 따로 우리가 좀 챙겨서 보자고 했어요. 수출 재화. 여러분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 수출이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만 실제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세모로 표시해두고 넘어가야 될 확률이 높을 거야. 그렇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이제 숙지할 건 하고 가자는 거예요. 아까 요거 나왔었죠. 기본적인 내국 문품 외국 반출은 배에 실은 날, 선적일이야. 근데 위탁 판매 수출, 원양어업 혹은 위탁 판매 수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요.
달라요. 까다롭지만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한번 기출된 거니까 암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하면 5번 했고 4번. 자, 간주 임대료. 부동산 임대 경우에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 뒤쪽에 볼 텐데 일단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쪽 풀이를 보고. 자, 간주 임대료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선불 후불을 받은 경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즉 발생 주의로 이렇게 기간별로 안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로 한다는 거는. 자, 간주 임대료 요거는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 한다라는 거. 케이스가 좀 복잡하지만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자, 계속 공급 시기가 더 많이 나와요. 공급 장소보다. 자,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맞는 것부터 쭉 볼게요. 현금, 외상. 여기 다 여러분 일반적인 할부 판매라고 하면 이건 단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제한가 인도되는 대로 한다. 됐어요? 원양어업. 여러분 헷갈리지만 방금 봤었죠? 원양어업 뭐였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였다고. 같이 봤잖아. 그죠?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수출에서 기본적인 내구물품의 수출은 수출제의 선적일인데 위탁 판매 수출과 원양어업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 주의해 주세요.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역할 수 없는 전기나 가스 같은 거 정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뭐라고요? 요 계속적 공급은 기간 제한이 없었어요. 뭐 6개월 이상 몇 달 이상 이런 거 없고 그냥 계속적 공급이기만 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자, 요것도 뒤에 있다고. 요거는 여기 있겠네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여기.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인도되는 시점이야. 아시겠죠? 나온 것까지만 봅시다. 헷갈리겠지만 나온 것까지만 암기를 합시다.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맞다라는 거야. 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그러니까 여러분 99번 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좀 까다로운 거예요. 수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구별이 되겠죠. 1번, 5번 이런 경우들. 원양어업까지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경우는 언제다? 수출 신고한 때가 아니고 뒤에 확인 한번 공부합시다.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4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다. 요것도 잘못됐네요. 지금 몇 번을 봤었죠? 헷갈리네요. 몇 번? 1번인가? 1번. 1번에 대한 걸 찾아갑시다. 1번의 해답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중개무역 방식 수출. 일반적인 수출하고 똑같이 수출자의 선적일, 기적일로 본다. 1번. 그러니까 뭐다? 아니다. 여기 뭐가 아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선적일이야, 선적일. 일반적으로 배에 실은 날. 중개무역 방식 수출은 자, 구별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좀 까다로워요. 여기까지 세세하게 하는 걸 하면 할 수 있으면 물론 하시고 조금 까다롭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고 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으실 거예요. 넘어가서 자, 100번. 야, 대망의 100번. 100번까지 왔네요. 이제 3분의 1 했네요. 그죠? 총 300문제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면 늦는데 일단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속도는 붙을 거예요. 법인세 쪽이 좀 배경 지식을 설명할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전체 시간이 이제 충분히 더 많이 필요했던 거고 뒤쪽에서는 여러분 최대한 객관식 취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심플하고 압축적으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확인했었죠. 장기 할부 판매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면세사업 전용 계획적 공급,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공급 의제 쪽에도 여러분 시기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자계사패
그죠? 그 네 경우 간주 공급이라고 했죠?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라는 게 이슈가 있어요. 뒤쪽에 정리 한번 해놨는데 볼까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뒤쪽에 간주 공급은 앞 페이지에 있나? 여기 있다.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여러분 요렇게 면세 사업 자가 공급 중 면세 전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개인적 공급은 실제 사용을 하는 시점이 있죠 여러분.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시점 실제로 쓴 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로 한다는 거예요. 재화 사용 시점. 그리고 밑에 사업성 증여는 또 증여하는 시점, 폐업은 폐업하는 시점. 요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영업에 사용하는 개소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유지. 요것도 재화 사용이에요. 요것도 사용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 기름, 우리가 주유소야. 그런데 우리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에 기름을 넣었다. 기름에 넣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반출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사용 시점이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문제에서는 자 간주 공급 중 면세 사업의 사용, 개인적 공급의 사용, 즉 이때는 사용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맞아요. 장기할부 판매는 1번하고 똑같네요. 이것도 대가의 가폭을 받기로 한때죠.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요거 봤었죠. 외국에서 당해 제약가 인도되는데 또 한번 볼게요. 보면서 정리할 때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거. 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인도되는데요. 요 수출 제한에 대한 것들 정리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해둡시다. 최대한 암기하는 쪽으로 노력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여러분 나왔죠. 간주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언제라고요? 여러분 반출 시점이었잖아. 뭐가 아니고 반출된 제화가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때가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모두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속임수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으로 반출했어. 내가 사업장이 두 개 있는데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넘겼어. 제화 반출 시점.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반출되는 시점, 사업장 간에 반출되는 시점에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거야. 자, 됐습니다. 그럼 공급 시기도 보시면 지금 이 클립도 좀 이제 점점 짧아질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확인하고 답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면서 갈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